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프로를 운영하는 박상현입니다. 구매 공급 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는 기업 경쟁력 창출을 위한 구매 관리 2018년 개정판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구매 발전과 가치 제한, 두 번째 모듈은 구매 관리 핵심 영역 첫 번째, 다음은 구매 관리 핵심 영역 두 번째, 네 번째 모듈은 신제품 개발에서의 협업과 조정. 다섯 번째 모듈은 구매 사회적 기여. 마지막 여섯 번째 모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저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구매 공급 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에서 네 번째 모듈인 신제품 개발에서의 협업과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SM 프로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 공급 관리 기본 과정도 그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 채널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프로를 통해서 소개되는 여러 실험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정 설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정 설계 소개에 앞서서 구매 공급 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는 교재를 미리 구입하셔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라이브 강의를 통해 책 전체를 한번 읽어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공급관리 기본과 구매 공급관리 실무,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구매 공급관리 기본은 전반적인 이론들을 다루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구매 공급관리 실무는 구매 공급 관리 기본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매 공급 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를 마치는 시점에 구매 공급 관리 실무 과정을 개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과정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모듈 네 번째 타 부서와 구매 연계, 제가 이름을 붙인 거는 신제품 개발에서의 협업과 조정이라고 했지만 이제 교재에는 타 부서와 구매 연계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개발 부서와 구매 연계, 품질 부서와 구매 연계, 생산 부서와 구매 연계, 그리고 공급 사슬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듈 4에서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들을 신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개발, 품질, 생산, 그리고 구매와의 협업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다면 보다 실무에 가까운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신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하시던 업무가 아마도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로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이라는 틀 속에서 또는 신제품 개발이라는 프로세스 속에서 자신의 업무가 어떤 위치에 속하는지, 또 나아가 구매팀에 속한 분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학습하면서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에 앞서 지난 모듈에 대해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면, 구매 원가 관리에서는 구매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매 활동이 기업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원가의 항목과 구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손익분기점을 설명드리면서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 대한 간단한 식을 통해 손익분기점과 고정비, 손익분기점과 판매 가격, 손익분기점과 변동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변화되는 방향이 핵심 역량을 내재화하고 나머지를 아웃소싱하는 전략을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데, 그 아웃소싱의 범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구매 공급 관리자에게 그 역할이 확대되고 또 요구되는 역량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원가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분석 그리고 원가 분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재무나 회계에서 기업의 활동을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제품이 팔리는 가격에서 출발해서 원하는 이익의 크기와 마지막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할 원가의 크기를 결정하는 목표 원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구매 협상에서는 협상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힘, 정보,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매 협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에 대해서 이해했고요. 개인의 협상 능력을 조직과 회사의 협상 능력으로 구축하는 방법으로 협상 인프라 구축과 프로세스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리뷰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협상이 거듭될수록 구매팀의 협상 능력이 점점 더 향상되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현재 내가 속한 구매팀의 협상 능력 전반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소싱에서는 총원가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글로벌 소싱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관리에서는 위험 관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틀에 대해서 배웠고, 무엇보다 완전한 위험의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험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품질부서가 사용하는 모니터링 개념을 도입해서 구매 위험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약적 방법이라고 불리는 가격을 고정시키는 방법과 재무적 방법이라고 하는 해칭에 대해서 배웠고, 수요 관리 방법으로는 두 가지로 수요를 줄이는 방법과 수요를 지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매 전략적인 여러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듈 3 구매 관리 핵심 영역 2에 대한 리뷰입니다.
모듈 4 협업과 조정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신제품 개발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발 부서와 구매 연계에서는 신제품 개발의 단계와 각 단계별로 공통된 구매 역할과 각 단계별로 구분되는 구매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원가 관리의 기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구체적인 참여 방법으로 Early Involvement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개발 기간 단축의 방법과 부품 표준화와 공용화가 구매의 관점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개발 부서와 구매 연계 부분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품질 부서와 구매 연계에서는 품질에 대한 여러 관점과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산자 제조 품질을 어떻게 보증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이 아닌 서비스의 경우는 어떻게 규격과 같은 장치를 둘 수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공급자 품질 향상과 관련된 여러 방법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생산 부서와 구매 연계에서는 ERP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재고 관리, 안전 재고, 적기 생산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면서 장단점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사슬 관점에서 본 구매에서는 공급 사슬 관리와 수요와 공급의 조화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발 부서와 구매 연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발 부서와 구매 연계에서는 먼저 신제품 개발의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제품 개발의 단계는 크게 제품의 설계 단계, 제품의 개발 단계, 제품의 생산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는 먼저 시장을 분석하고 타겟 시장을 선택하고 타겟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거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신제품의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워킹 샘플 단계와 엔지니어링 샘플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워킹 샘플 단계는 소규모로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해 보면서 제품 개발에 여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엔지니어링 샘플 단계를 통해 제품이 확보해야 할 신뢰성을 만족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생산 단계는 시향산 단계와 양산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향산 단계에서는 양산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품 양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신뢰성을 바탕으로 양산 단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양산 단계에서 구매 부문의 역할도 크게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산 이전의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발 구매라고 불리는 역할이 담당하게 되고 양산 단계 이후로는 조달 구매라고 하는 역할이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라 조달 구매는 제품의 성숙기를 지나 제품의 세태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라 구매 부문의 역할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역할에 대해서는 심화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관리 2018년 개정판에서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보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신제품